저희가 이제 물건 분석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물건 분석 기법. 제가 항시 하는 말이 물건이 먼저다. 물건이 먼저고 물건과 권리를 얘기합니다. 권리. 모든 경매 물건이 중요한 거지 그 부동산 물건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매 시장에서 뭐라 그러냐? 권리 분석을 못해서 경매를 배우러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어때요? 물건 분석을 못해서 경매를 배우러 왔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권리는 뭐예요? 권리는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게 권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삼았으면 하고요. 자, 이제 물건 분석 기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먼저 기본적으로 갑니다. 등기부가 있습니다. 등기부. 모든 물건은 등기부가 있겠죠. 두 번째로 임대차가 있습니다. 임대차. 세 번째는 현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보러 갈 때 실질적으로 등기부를 먼저 봅니까? 임대차를 먼저 봅니까? 물건을 볼 때 요거를 먼저 보죠.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소지를 내가 관심 있는 주소지, 물건의 아파트다, 빌라다, 상가다, 토지다. 물건을 보러 갑니다. 현장. 그래서 현황을 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드는 거야. 저 물건 입찰 하기로 결정을 한 게 현황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황.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등기부입니다. 아, 권리에 하자는 없을까? 라고 등기부를 봅니다. 그래서 임대차도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지금 경매 전문가들 강의하는 건 뭐냐? 뭐, 현황상, 현장. 이걸 현황상을 물건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른 강사진들은. 이 두 개를 뭐예요?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물건과 권리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따로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유는 이게 전체적인 물건 분석이라고 하는데 현황상 물건 분석, 임대차상 그 물건을 분석하는 것, 등기부상 물건을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경매 시장에서 입문해서 특수 물건 쪽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권리 관계에 있어서 등기부, 임대차, 현황을 세분화시켜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특수물건이 해결이 됩니다. 특수물건이. 그런데 인수되는 권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수되는 권리가 이 따로따로 분리를 하면은 그 목적물에 대해서 부존재 사유, 선순위 임차인을 선순위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 임대차랑 권리 분석만 하는 거지. 여러분 입장에서 뭐예요? 입찰하기 전에 선순위 임차인이니까 인수를 해줘야 되는구나. 후순위 임차인인데 소액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최우선 배당을 받아가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입찰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경매 시장에서는 절차상에서는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 임대차상의 이해관계인, 현황상 이해관계인들이 서로 이해관계인끼리 서로 무슨 싸움이 이루어집니까? 배당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부 다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 물건을, 하나의 물건이 매각을 통해서 전부 다 자기 채권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 있는 권리가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등기부상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봅니까? 등기부상 권리라고 하죠. 권리 분석을 못해서 경매 시장에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합니다. 지금. 또 임대차상의 권리 분석을 해냅니다. 여러분은. 배울 거죠.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배우게 돼요. 임대차상의 권리 분석을 배우게 되고. 자, 왜 등기부상 권리 분석에서 입찰로 인수되는 권리가 없어? 등기부상 권리 분석에서. 한번 봐볼까요? 자, 부동산에 물건을 두고 왼쪽은 등기부를 놔두라 그랬습니다. 오른쪽은 임대차. 또 기타 사항에는 현황을 놔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했어요. 등기부상 권리 분석에서 그 부동산 물건에 가장 먼저 1순위의 등기를 갑구, 을구해서 시간순으로
배열을 해봤습니다. 1순위에 대부분 근저당권이 나오죠. 근저당. 2순위 갑구에 가압류가 나왔습니다. 가압류. 또 압류가 나왔네요. 압류. 자, 4순위로 뭐였어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됐네. 누가? 근저당이 경매, 개시결정. 경매 신청을 했다는 소리죠. 자, 이 부동산 물건을 우리가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등기부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이 되더라 라고 했었대요. 말소 기준 등기 이하의 모든 권리들은 다 소멸시켜 주더라 라고 민사 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절차에서. 그래서 어때요? 낙찰자로 인해서 인수되는, 부담이 되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라는 거야.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했더니 인수되는 권리가 없었어요. 입찰하면 되겠죠?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이 있네요. 자, 안에 근데 어때요? 세대열람을 해봤어요. 세대열람. 임대차 권리 분석을 했어. 임차인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까지 받아놓은 세대열람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임차인이 있는 거야. 선순위로. 자, 이 선순위 임차인이 등기부만 보면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자, 그래서 등기부와 임대차상의 권리 분석을 따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등기부상에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 그래서 입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때요? 임대차 권리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 열람을 통해서. 세대 열람을 통해서. 자, 그래서 어때요? 또 인수되는 권리가 없더라. 임차인 A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입찰해도 되겠죠? 되겠죠? 네, 그렇죠. 또 무엇을 봐야 돼요? 현장을 가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현장. 현장 가보니까 어때요? 또 인수되는 권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등기부상, 임대차상, 현황상 권리 분석을 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권리 분석을. 자, 이러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표로 만들어 드립니다. 표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익 분석을 합니다. 수익 분석. 수익 분석. 자, 등기부상 수익 분석은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 합니다. 경매 강의에서. 근데 저희는 등기부를 보고도 수익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매도 방법을 했죠. 등기부상 수익 분석에서. 이 부동산 물건을 1억으로 간주하죠. 자, 이 부동산 물건에 경매로 나왔어요. 시세가 1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근저당권에서 자, 이 부동산 물건이 경매로 나오기까지 실질적으로 어때요? 나오기 전에 그 채무자 겸 소유주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은 개인한테 돈을 빌립니까? 그 부동산,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은행에서 빌리는 거예요. 기본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때요? 그 부동산 물건에 60%에서 어때요? 80%까지 대출 봅니다. 이게 은행 1금융권이라고 해보죠. 1금융권. 아, 2금융권까지 가보죠. 2금융권. 80%로 해서 8천만 원, 8천만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8천만 원. 이 부동산 물건이 어때요? 8천만 원 대출 받았죠. 저는 여러분한테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후순위 임차인을 한번 여기에서 후순위 임차인이 들어왔다고 한번 해보죠. 임차인 B가 들어왔다고 한번 해보죠. 자, 지금은 아까 그랬죠. 나중에 보면은 이 등기부 임대차 현황상에 있는 이해관계인들이 배당 싸움을 한다 그랬죠. 채권을 더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근데 후순위로 임차인 B가 들어왔어. 후순위로 임차인 B. 이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에요. 1순위가 근저당. 이제 임대차상은 임차인 B만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은행권에서는 어때요? 임차인 B는 소액이야. 소액 이내에. 그러면 어때요? 무슨 권리가 있죠? 소액 이내면 최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최우선에서.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은행권에서 얘 배당 못 받아가게 배당 배제 신청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어때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3개월. 은행권에서 이자 3개월 안 내면 어때요? 바로 경매 개시결정 등기 되죠? 예고장 보내면서.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3개월 전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안 된 상황에서 소액 이내일 때는 최우선 배당 받아간 줄 알고 임차인 비로 들어왔어. 저렴하게. 그런데 배당 배제 신청 들어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물건의 채무자금 소유주 입장에서도 경매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야. 왜? 이 부동산 물건의 시세는 1억이죠. 은행권에서 대출 얼마 해줬어요? 8천만 원 해줬어. 나는 2천만 원을 더 처분 가치, 소유권자 입장,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랬죠. 2천만 원을 나는 더 처분해서 이 부동산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그래서 처분 사용 수익, 매매가 안 돼서 어때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가치 2천만 원. 보증금 2천원을 주고 어때요? 내가 임대차로 내 권리,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걸 판 거야. 그래서 1억 가치를 어때요? 여러분은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뭐냐? 부동산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내가 내 권리를 지키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 은행권에서는 배당 배제 신청 들어옵니다. 그럼 임차인은 또 뭐예요? 지식이 없어. 무슨 지식? 당신 왜 경매 개시결정 등기 3개월 뒤전에 가압류돼 있고 근저당돼서 이 가치보다 채권이 더 많이 확보된 상황에서 어떻게 임차인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느냐 라고 배당 배제에 들어온다고. 그럼 뭐예요? 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아무 말도 못해. 왜 아무 말도 못해요? 지식이 없으니까. 전문가들이 배당 배제에 들어오니까. 응?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응?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뭐라냐. 채무자금 소유주 입장에서도 저는 여러분한테 어때요? 내 가치가 1억이면 1억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겸비하라는 거야. 채무자금 소유주 입장에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자, 한번 해보죠. 2천만 원. 인수되는 권리가 없어. 자, 이제 제가 여기에서 등기부상 수익분석까지 빼냅니다. 대부분 여러분은 어때요? 이 부동산을 등기부를 볼 때 뭔만 봅니까? 대한민국 경매 인구 70%가 뭘 보죠? 말소 기준 등기 하나 봐가지고 인수되는 권리 있는가 없는가 이거 보고 나서 입찰 들어갑니다. 저는 뭐까지 봅니까? 매도 방법까지 봅니다. 등기부를 보고. 자, 이 부동산 물건의 채무자금 소유주가 돈이 없어. 돈이 없어도 얼마에 팔 수 있다? 권리의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이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얼마까지? 8천만 원까지 대출해 줬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뭐예요? 매도 가격을 먼저 잡아놔. 매도 가격. 얼마예요? 8천만 원. 8천만 원에 내가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을 낙찰받고. 돈이 없는 사람도 이 부동산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채무자금 소유주를 고객화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임차인을 고객화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의 능력이야. 자, 이건 뭐냐?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경매인들이 뭐예요? 말소 기준 권리 하나를 잡는 거야. 경매 신청 채권 금액이 얼마더라? 7천이다. 이것만 보고 있어. 더 이상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왜 생각을 못 하느냐? 왜? 이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야. 개발 방법이나 그 부동산을 낙찰 이후에 매도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 단지 뭐냐? 낙찰만 생각하는 거야. 권리 분석, 수익 분석.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현재. 자, 대한민국의 경매 강의의 커리가 이거야. 지금. 등기부상 권리 분석, 임대차 권리 분석, 임대차 수익 분석. 현황상 권리 분석, 현황상 수익 분석. 이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금 경매 커리가 그래요. 경매 교육 강의하는 커리가. 등기부를 가지고 수익 분석 안 해줘. 왜? 할지를 몰라서? 간과하니까. 그럼 간과. 이 부분 누가 짚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수익 분석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말한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도 방법을 연구하실 때 지금 아파트 정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세요. 빌라. 빌라는 어때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도 팔 수 있는 물건들이 천지야. 천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보여, 눈에. 남들이 아는 걸 해야지, 남들이 안 하는 걸. 자, 임대차 수익 분석 한번 해보죠, 임대차. 임대차 수익 분석이면은, 지금 이 물건을 상가로 한번 해볼까요? 상가를 비교하기 편하니까. 자, 상가인데, 이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얼마에? 보증금 2천에. 월세 얼마? 100만 원을 냈습니다. 자, 저는 항시 수익 분석할 때요. 상가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을 하라 그러죠. 환산보증금. 얼마예요? 환산보증금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그러면 1억 2천이겠죠. 1억 2천이면 어때요? 10%예요. 10%. 10% 수익이 나오는 거야 지금. 환산보증금은. 응? 자, 이 상황에서 임대차 권리분석이야. 2천에 100만 원. 근데 이분은 사업자 등록을 언제부터 하고 점유를 하고 사업 개시를 했어? 2005년부터. 임대차 계약서는 어때요? 권리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로 신고하죠? 근데 그때 임대차가 2005년도야. 임대차 수익 분석이. 그런데 그 부동산이 어때요? 임대차 수익 분석. 이것만 가지고 근데 컨설팅 하시는 분은 뭐예요? 현황상 수익 분석을 안 해줘. 왜? 여러분한테 계약금을 안 주면은 안 가봐요, 현장. 요걸로 가지고 수익 분석을 해준다고. 2천에 100만 원으로. 근데 이게 정확한 금액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인천에 있는 우리 물건 한번 가보셨죠? 인천의 물건 상가 이번에. 그때 어때요? 5천에 130만 원이야. 5천에 130. 그 물건 변경됐죠. 관심이 많아가지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질의응답이 하고 현장을 찾아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됐습니다. 지금. 자, 신고는 어떠냐? 2000에 그 물건이 90만 원에 신고됐어요. 그게 2004년도부터인가? 임대차 여기에 신고는 어때요? 2000에 90만 원에 돼 있었어. 근데 알아보니까 5,130이야. 현재. 이게 현황상이야. 현재 가가지고 실질적인 임대차 중개사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제가 그랬죠. 중개사 사장님한테 못 물어보면 옆에 윗집 상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동일한 평형대로 위아래가 똑같죠? 그죠? 호수를 나눌 때